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식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오늘 건전지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100%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 놓치고 있는 건강 상식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변화된 제도를 알려주는 집중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해볼게요. 올해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자궁 근종, 난소 난종 등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다행히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으로 최초 진단 시에 받는 일반 초음파 검사가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고 수술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한 제한적 초음파 검사는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는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종합병원에서 난소의 혹으로 난소 절제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기존에는 2번의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평균 24만 원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제도로 인해 2번의 검사가 총 9만 600원으로 14만 9천 원이 경감된 것이죠. 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건강 핫 이슈를 알아보는 샵 검색어 시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 운동 다음으로 비만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뜻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비만이 왜 문제냐고요? 비만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암, 당뇨병, 고혈압, 천식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여러 정신건강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적게 자주 먹기와 같은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식습관을 예로 들면 하루 섭취 열량을 500kcal 줄여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일주일에 0.5kg씩 천천히 체중을 줄일 수 있고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로 가급적 천천히 먹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먹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간식과 야식을 멀리해서 추가적인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죠.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과 약품 섭취가 있지만 식생활 습관 개선, 운동 습관, 그리고 행동 교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우선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샵 검색어입니다. 두 번째 샵 검색어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일 8번 30초 이상씩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배변 후, 음식물을 먹기 전, 그리고 동물과 접촉이 있거나 기침을 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자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두 번째로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은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줍니다. 네 번째로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리며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손을 잘 씻은 후 말리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종이타올 한 장으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종이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샵 검색어로 넘어갈게요. 다음 샵 검색어입니다. 우리나라를 매년 강타하는 그것, 미세먼지. 봄이 되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샵 검색어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인데요. 사람의 머리카락지름보다 최대 30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매우 작아서 숨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천식, 그리고 안구 건조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폐렴, 뇌졸중 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 건강 수칙을 함께 살펴볼게요.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주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주기적으로 물걸레질을 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사용하고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세요. 꼼꼼히 살펴봤으니 우리 건전지 시청자분들은 더욱 유념해서 건강 수칙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샵 검색어입니다. 마지막 샵 검색어는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입니다. 혹시 내 얘긴가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바로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때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은 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나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그럼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함께 해볼게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기준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 증상을 느낀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을 줄여도 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피로 증상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인두통,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의 비대 및 통증 등 8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느낄 때에는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당되지 않으셔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함께 피로 예방 10계명을 살펴볼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능하면 음주를 피한다.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운다. 습관성 약물의 사용을 피한다. 방금 살펴본 10계명 중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지켜나가 보면 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강 돋보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병은요, 턱관절 장애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턱관절 장애를 부르는 나쁜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가 만나는 곳으로 음식을 씹고 말하는 데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턱관절과 주변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통증, 두통, 우울감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평소 무심코 지속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턱 깨기,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기, 손톱 물어뜯기, 연필, 볼펜 물고 있거나 듣기, 엎드려서 책 보기, 껌을 자주 씹거나 얼음 깨먹기, 자거나 깨어있는 동안 이를 악물고 있기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닫는 것이 힘들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나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두통이 자주 생긴다. 눈 뒤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쑤시고 아프다. 다행히 턱관절 장애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근육을 잘 풀어주기만 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세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집중 건강정보 샵 검색어와 건강 돋보기까지 쉽게 들을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건전지와 함께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채우시고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아쉽지만 건전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